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던 정책들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새 정부 들어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재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산읍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항 부지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후보지 적정성 논란과 주민 동의 절차 누락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는 현재 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시간 동안 제2공항과 관련 온갖 의혹과 문제가 불거졌지만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주민들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달 안에 발주하기로 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 선정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원점 재검토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예 원점에서 이거 무효화시키고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지역 주민과 국토부가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의 제2공항 공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해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SNS를 통해 모인 도민들이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안에 찬성하는 도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최종 사업 승인을 내줄 경우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에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단계별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인근 양식장의 광어가 집단 폐사했는데도 업체 측이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양식장 수조 바닥이 온통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흙탕물과 모래로 범벅된 겁니다. 양식장 배수관이 막히자 인부들이 관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일대 양식장 11곳에서 폐사한 광어는 462톤, 46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양식장들입니다. 이 양식장에 그 물을 땡겨서 이제 양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기 키우는데 막 폐사도 나오고 그 사육하는데 성장도 막 더디고 막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풍력발전업체와 양식장들은 공사가 시작됐던 2년 전 제주도의 중재로 전문기관의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면 2달 안에 보상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풍력발전기 공사로 인한 양식장 피해 실태 조사가 완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사한 광어의 36%가 공사 때문에 죽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업체 측이 보상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수소산업법에 의해서 비해랑이나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보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어민들은 업체 측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허가 조건을 어긴 것이라며 공사 중단과 준공 불가 처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로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곧바로 중국으로 달아나는 당일치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금은방에 들어온 한 여성이 귀금속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값비싼 금목걸이를 고른 뒤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카드 승인에 실패해 주인이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자 갑자기 가게에서 나갑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또 딴 데도 있는가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중국인 26살 청모 씨 등 4명이 위조된 신용카드 16장을 들고 제주에 입국한 것은 지난달 25일과 27일.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주에서 단 하루 동안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대 금은방 10여 곳을 돌며 하루에만 1,400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귀금속을 챙겨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제주에 출입이 용이한 점, 그리고 귀금속이 현금화가 용이한 점 등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중국인들이 저지른 신용카드 위조 범죄는 9건, 피해 금액도 1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으면 보안성이 높은 IC칩을 이용해 결제하고 카드와 매출 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공연기획사 대표가 자수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공연기획사 대표 34살 김모 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2년 동안 문화공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15명으로부터 27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학원이 많은 도시에 비해 학생들의 영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농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호주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화상 수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화면으로 연결된 두 나라의 교실. 밝은 인사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에는 질문이 자유롭게 오고 갑니다. How many students are this in your school? 187 students enrolled in our school. 8,000km 넘게 떨어진 호주의 학생들과 40분간 진행하는 화상 수업은 양국의 언어와 음식, 문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학생들은 발표 준비가 쉽지 않지만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재밌고요. 영어도 좀 배울 수 있어서 재밌어요. 제주도 교육청과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의 업무 협약으로 올해부터 화상 수업이 시범 실시되는 학교는 읍면 지역 초중학교 8곳. 방학 기간 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영어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도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보여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업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대당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장비값과 유지 관리 문제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제한하려던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관광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도의회는 대기업의 숙박업은 허용하면서 지역 주민만 제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5월은 소백산을 뒤덮은 철쭉이 장관입니다. 소수서원 주변의 소나무 군락도 영주하면 떠오르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영주를 대표하는 상징목들을 증식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입니다. 소백산 곳곳이 철쭉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철쭉이 만개하는 5월이면 소백산은 철쭉 반, 사람 반일 만큼 관광객이 몰립니다. 등산로 주변의 철쭉 훼손이 심각해지자 지난 2000년 철쭉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소백산 철쭉은 씨앗을 심고 첫 개화까지 7년이나 걸려서 일반 철쭉보다 서너 배 긴 육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4년 정도 자란 철쭉의 묘목입니다. 높이는 15cm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증식 성공률이 10% 미만일 정도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는 철쭉은 매년 500그루 안팎에 불과합니다. 7년생 정도 되면은 이제 수구가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데 이제 요 정도 수구가 됐을 때 우리가 소백산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소수서원의 유생들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학자수 소나무 군락도 종자를 채취해 후계목 3,000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400~500년 된 800여 그루 가운데 일부에서 수세 약화가 관찰되면서 증식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육묘를 해가지고 바로 소수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나무들 때문에 이제 그늘이 생겨서 좀 더 생육을 크게 해서 한 10년생 정도 더 키워서 소수원에. 소백산과 소수서원의 풍광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철쭉과 소나무 군락. 이달 말 개최되는 철쭉제와 선비문화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주의 상징목으로 자리매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맑은 하늘에 공기도 무척 상쾌합니다. 출근길 최저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평년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만큼 피부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고온 현상 없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쾌청한 날씨 속에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은 종일 20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민속문화재인 본향 다라쿠 땅에 천선과 나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제사를 지내며 태운 양초나 향로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제주 선적 42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 선장 58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출항한 이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해 표선항 동쪽 9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적발됐는데 어선 위치 발신 장치도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운전자들이 첫날부터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제 도내 전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해 1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안전띠 미착용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제주도의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재활용품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하루 평균 2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09톤으로 지난해보다 6%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하루 평균 139톤으로 5%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제거한 고사목은 28만 9천 그루로 1년 전보다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선충병을 예방하는 나무 주사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고 2020년까지 제선충 청정 지역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